시원하게 말아먹었어요. 목사로 사실 제 삶을 시작했어요. 목사에서 카페에서 배달대, 배달대에서 청소, 청소에서 코칭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제가 쓴 책 이름이 사장 2년차 나는 왜 여전히 불안한가. 사실 사장 2년차는 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다면 좀 덜 헤맸을 텐데. 안녕하세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프로드 워커 전영산입니다. 오늘은 청소 서비스와 코칭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이장혁 대표님을 모시고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셉씨의 빗자루 클린이랑 청소 사업과 그리고 조이씨 코칭 랩이라는 비즈니스 코칭 사업을 하고 있는 이장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그 두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요셉씨의 빗자루 클린이에요. 제 영어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아, 네. 제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도 좋아합니다. 요셉씨라고 이제 붙였고 거기 이제 빗자루가 햇빛 할 때 빛이에요. 아, 또 그런 네, 뜻이군요. 요 빗자루랑 이제 언어 유희도 하면서 제가 빛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들 때는 비전을 이제 청소로 세상을 반짝반짝하게 한다라는 이제 의미로 이제 빗자루라고 했고요. 요셉이라고 했던 거는 제가 나름의 이제 의미를 붙였던 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요. 네, 거기서 알고 이제 있죠. 네. 거기서 집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네. 상업 청소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나라를 청소하는. 그래서 청소계의 총리가 되겠다. 오, 되게 의미가 있는. 의미로 붙인 거예요, 제가. 네, 그렇게 이제 청소 사업을 하고 있고 주로 하는 서비스들은 이제 대청소가 저희의 이제 메인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이씨 코칭 랩은 이제 뒤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지만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초보 사장님들, 사장님들 중에서 한 1에서 3년 차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분들이 또 기술이나 아니면 서비스 상품은 갖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제 사장님으로서 사시는 거는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다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보통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영업도 해야 되고 뭐 기술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니까 저도 2년 차인데 되게 힘든 게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솔루션을 제시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코칭이라는 게 어떤 제가 답을 찾아드리는 게 아니라 그 대표님들마다 고유하게 갖고 가신 것들을 제가 이제 끄집어내는 일들이 사실 코칭이거든요. 그분들의 잠재력이나 포텐셜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맞습니다. 네. 저는 근데 초보 사장님들은 워낙 모르시니까 기본적인 어떤 티칭, 강의는 이제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대표님들이 안에서 갖고 계신 것들 안에서 이렇게 끊어드리는 거지 제가 답을 이렇게 제시해 드리거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제가 3자 입장에서 좀 약간 독특했던 것 같아요. 이런 청소 사업도 하시고 코칭 하시는 그런 거를 하시게 되는 게 두 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접점의 본질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셨던 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관련된 책도 하나 내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책 소개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쓴 책 이름이 사장 2년차 나는 왜 여전히 불안한가예요. 이건 시리즈 책으로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한 5권의 이제 시리즈 책을 지으려고 하고 지금 이제 1권을 지난달에 썼고 2권을 이제 이번 달에 또 이제 나오려고 해요. 책에서 담겨져 있는 사장 2년차의 의미는 사실 1년에서 한 3년차 저의 지금 코칭의 핵심 고객인 이분들이 사장님으로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개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셨는데 살아가시는 삶은 사실 굉장히 그 전에 어떤 직원이나 기술자로 살았을 때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고충과 고민만 늘어나 계시거든요. 불면증 생기고. 제가 딱 2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장님으로서 경영적인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사실 사장 2년 차는 저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청소 사업을 하기 전에 카페를 창업해서
한 6년 정도 했는데 시원하게 말아먹었어요. 그 빚에 이제 갚으면서 청소 사업하면서 그 빚을 갚고 있고 지금도 그 빚을 이제 해결하면서 사실 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부채라는 게 이제 단순간에 해결되는 맞습니다. 게 아니니까. 근데 그때 제가 저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다면 좀 덜 헤맸을 텐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알려주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 경험을 말하자면 1년차 때 막 수익이 팍팍 올라가면서 나 사업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직원을 뽑으니까 또 거짓말처럼 이게 또 수익이 또 줄어드는 정말 마법 같더라고요. 그래서 2년차 때 항상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데 그 책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되게 이력을 봤는데 이전에 목사 생활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네. 어떤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목사로 사실 이제 제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사하기 전에 먼저 신학교 나왔고, 그다음에 신학대학원 갔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뭐 전도사 생활을 했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이제 과정을 이제 지나가는 중에 제가 저의 스스로 목사라는 직책에 대한 어떤 내적인 어떤 그런 저의 그 갈등, 그리고 또 외적인 갈등, 이 모든 게 다 섞여가지고, 이제 좀 멈춰야겠다. 내가 정말 내 자질이 맞는지, 외적인 자질이 맞는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 속에서 일단 멈췄어요. 이 고민이 되니까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멈춘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카페예요. 네. 카페는 그냥 이제 좋았고, 뭐 예전부터 카페를 좋아했고, 뭐 커피를 좀 좋아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를 그만둘 시점쯤에 뭐 카페 교회라든지 목사님들이 카페를 뭐 하는 그것들이 되게 접하기 되게 좋은 사업이었어가지고 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한 6년 했는데 6년 하셨군요. 네. 그냥 한 곳에서 매장을 계속 한 게 아니라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교회만 있었고 그러니까 세상도 모르고 세금도 내본 적 없고, 뭐 이런 다양한 속에서 경영도 모르고, 마케팅, 세일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든 넘어가 보려고, 있던 카페를 리모델링도 하고, 직접. 리모델링 정리도 하고, 강남에다가 매장도 내고, 뭐 배달 사업도 하고, 막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배달 대행 알바를 했어요. 네. 저희 이제 그 동업을 했던 친구의 처남이 배달 대행 매장을 이제 내면서 야간 알바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움을 좀 요청해서 제가 이제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밤을 새면서 야간 알바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때가 있으시고. 네, 한 3달에 하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이라니까 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목사님, 뭐 전도사님 이러면서 약간 존경받는. 그런데 배달 대행 하는데 사람들이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되게 차갑게 대하고 차갑게 대한 걸 넘어서 무시를 당하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딱 하루 이제 배달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 진짜 이거 집어 던질 뻔했거든요. 이게 진짜 배달 업무가 사람들이 엄청 무시하고 약간은 그 점원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좀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밤에 오토바이 타면서 막 울면서 오토바이 탔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이러면서 그때 이제 다행히 직업의 귀천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배달 대행으로. 그래서 그거에 되게 중심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좀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뭐 그러면서 저는 이제 배달 대행 사업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저희 카페도 배달을 시작했고 배달 대행 사업도 시작하면서 코로나를 잘 버티고 그래서 배달 매장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이 관련 사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무엇인가 얘만 꽂혀 있었던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기술직, 월천 여기에 이제 제가 꽂혀 있었어요. 항상 월천. 근데 기술직, 월천 이러니까 전환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뭘 할까 하다가 청소업이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청소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청소기술 강사까지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 강사까지 하게 되셨던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청소 사업을 시작하고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깜짝 놀라시는데 제가 첫 달 온전하게 청소를 배우고 첫 달에 해서 매출이 2천만 원이 넘어요. 순수익이 850만 원이 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년 정도 사업이 이제 저도 굉장히 잘 안정됐죠. 그래서 좋았던 게, 이걸 꼭 말씀드리는데, 청소하기 전에는 1년 한 반 동안 주 7일 14시간 일했어요. 하루도 안 쉬고, 휴일날도 안 쉬고, 뭐, 명절에도 안 쉬었어요. 네. 계속 일만 했거든요. 근데 청소를 딱 시작했는데, 하루 한 8시간, 9시간 일하고, 주 6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도 있고, 주말도 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제가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네네. 저를 가르쳐 줬던 이 청소 업체에서 저보고 이제 강사를 제안한 거죠. 그렇게 되시고, 그리고 지금의 조이 씨 코칭 랩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연장성사.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한 2년 정도 그 분들하고 같이 이제 네. 저를 이제 가르쳐 줬던 업체와 같이 이렇게 강사로서 위탁 그 교육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네네. 지금 이제 제 회사에 자체 아카데미 사업을 해가지고 또 이제 진행을 다시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기존에 있던 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교육 방침이라든지 색깔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기술 교육에 좀 집중했다면 네네. 저희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는 제가 이제 기술 교육과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초적인 어떤 경영에 대한 브랜딩, 마케팅, 세일즈 이런 관련된 내용들의 교육을 좀 하다가 보니까 이게 청소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술직 사장님들에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다 해당이 될 수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 이제 성공을 이루신 건 약간 청소 사업 쪽인데 네. 이게 다른 교육이나 이런 쪽에도 협업이 되거나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 사업으로 제가 청소하면서 청소팀을 이제 꾸리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 네네. 저라는 사람이 목사를 했던 거, 그 과정부터 이어져 있는 저의 어떤 중요한 가치관, 저의 비전은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근데 그 돕는다라는 것이 제가 뭐 기부를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음의 변화, 성장과 성공을 위한 어떤 도전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어떤 실제적인 기술 제공,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면서도 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네네. 제가 청소를 가르쳐 주면 그 청소를 배운 분들이 삶에 희망을 얻는 걸 봤거든요. 이게 이제 확장되고 이분들을 참 알려주면 1년, 2년, 3년 지났는데 안 바뀌시니까 거기에 제가 또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관심이 넓어지니까 이분들이 왜 이럴까? 라는 거에 집중하게 됐고 Why를 네. 계속 이제 좀 찾으셨던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또 경영이구나. 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여기에 저의 어떤 사명이 달려 있구나. 라는 걸로 이제 해서 저는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조이시 코칭 랩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계기가 되셨군요. 네. 그럼 이제 횟수로 이제 청소 사업을 하신 지는 한 5년 정도 되셨고, 네, 코칭 사업은 1년차 정도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사업을 전환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목사 생활을 거의 20년 정도 가까이 하셨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들 좀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왜냐면 너무 전환이 바뀌니까 네. 그러니까 목사에서 카페에서 배달댕에서 청소, 청소에서 또 코칭, 맞아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뭔가 이어지지 않고 계속 다른 걸로 가다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스스로도 놀라운 지점은 네. 이게 저는 다 끊어져 있었어요. 목사는 목사 끝, 카페 끝, 배달대행 끝, 네네. 청소 끝, 코칭 끝,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했는데, 그 하나의 흐름을 이었던 게 사실 저한테는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제 BNI 비즈니스 모임이었고, 네, 거기서 이렇게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대표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요? 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럴까? 네, 여러 대표님들께서 질문을 했는데 그 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니까 네.
더 이렇게 맞습니다. 확실한 명확한 답이 나왔다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렇지? 내가 과연 뭘 중요하게 생각하길래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있지? 라는 시간을 좀 거치다 보니까 그 시간에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뭐 비전, 사명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네. 네.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 나의 미션이 무엇인가? 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깨달음이 저에게는 가장 큰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으셨지만 이렇게 극복하셨던 것도 깊은 성찰. 맞습니다. 이런 이제 다른 대표님들의 질문들 네. 그런 거를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이시면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건 낯뜨거울 수 있지만 대표님만의 성공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좀 많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생각이 정리가 되면 행동이 엄청 빨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어떤 다른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되는 순간 바로 시작해요. 근데 그게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느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갑자기 막 마음이 확 와닿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오게 되어지는 인사이트가 생기면 이게 정리가 딱 되는 순간 바로 움직이는 거죠. 대표님께 궁금한 게 이제 사색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어느 때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특별히 가는 장소가 있다던가 아니면 대표님만의 그런 루틴? 아니면 그런 확보하는 시간? 네. 뭐 이런 뭐 습관 같은 게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저의 이제 뭐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제 생각을 다 글로 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좀 읽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생각은 사실 돌아다니면서 제일 많이 해요. 혼자 다니는 시간도 많고 일하는 시간이 혼자 일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청소도 사실 같이 일해도 혼자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운전하고 다니는 것도 계속 혼자 다니는 시간이니까 그런 시간에 이제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하거든요. 대표님만의 그런 마인드셋 조금 뭐 노하우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의 이제 마인드셋에는 저는 이제 사업을 이제 다양하게 변경하다 보면, 늘 어떤 새롭게 도전하고, 이걸 또 가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위기가 오고, 또 네.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무너지지 않는 힘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이제 신앙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떤 의미냐면은, 저에게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신앙적인 얘기를 뭐 전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저에게는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게 있는 거죠. 제가 코어에 그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코어에 박혀 있는다고 제가 좌절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날마다 넘어가려면 저도 계속 루틴하게 저의 마인드를 계속 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보고 제 생각을 글로 적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인드가 이제 여기서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혹시 다른 데가 있으면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인드셋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아침에 성경 읽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생각을 적는 네, 거 네. 그것만으로도 네.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뭐 간략하게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좀 도움을 드리자면 그렇게 적고 나서 그 방향성이 좀 정해지시면 매일, 매달, 매주에 자기의 목표, 성취문 같은 걸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준으로 일주일 뒤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일주일 뒤의 기준으로 나는 이걸 이루었다. 성취했다라는 어떤 확언을 가지고 이렇게 적기 시작하면 네, 마인드가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니까 다른 위기가 와도 내가 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루틴의 힘. 루틴이라는 건 의식적인 행동이거든요. 뭐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뭐 네. 결국에는 내 의식화거든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난 오늘 승리해. 이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침의 루틴이 그런 의미인 거죠. 그날 하루가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정렬, 다시 리셋.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위기가 와도 금방 일어나요. 아우, 예. 좋은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 주셔가지고,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궁금한 게 있는데 비즈니스 코칭이 다른 코칭이랑 좀 다른가요? 코칭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이제 내담자, 쉽게 말해 이제 고객들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의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많은 이제 멘토링도 하고 티칭도 하고 코칭도 했는데 그때 저에게 늘 한계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의 삶을 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답을 가지고 이분들의 얘기하기에는 제 삶의 경험이 너무 적은 거죠. 근데 제가 코칭을 만나고 나서는 제가 그분들의 영업이나 그것들을 다 몰라도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답이 아니라 그분들이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끌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비즈니스 코칭이라는 건 우리 사장님들이 고민하시는 그 문제를 무엇이고 그 문제를 왜 문제라고 인식하시는지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해서 이제 끌어내는 일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코칭입니다. 비즈니스 코칭이 좀 그런 다른 면이 있군요. 네. 네. 그리고 대표님, 5년 후 비전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의 5년 후 비전은 지금 청소업체와 그리고 제가 코칭하는 일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이에요. 제가 청소는 돈 때문에 시작했어요. 제가 카페가 잘 안 되고 너무 어려워서 그 당시에 월 1,000만 원, 나 여기에 꽂혀서 그렇죠. 네, 거기에서만 집중해서 했고 사실 이루었는데 제가 계속 그런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걸 보고 제 생각이 무엇인지 저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아까 깨달았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코칭 랩에서 하고 있는 비전과 미션과 핵심 가치가 저와 되게 맞아 있거든요. 리더들을 위해서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사명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제 청소 사업을 다시 보니까 이것도 맞더라고요. 청소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리셋하고 그쵸. 회복하게 하는 뭔가 역할을 어지러져 하거든요. 있는 걸 다시 청소하는 깔끔하게 맞아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네, 청소라는 것이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하는 코칭 랩 사업과 되게 동일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리브랜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요셉 씨의 빗자루 클린은 청소로서 세상을 회복하고 리셋한다. 이런 의미로 보니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협업할 수 있는 분야가 딱 보이더라고요. 바로 프랜차이즈와 제가 협업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야. 그분들의 사업장의 청소를 제가 해주면서 아니면 그분들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면서 제가 그분들이 회복하고 그리고 리셋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마인드셋까지. 그리고 청소로 그 공간도 그분들의 청소해주면서 공간을 회복하고 리셋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사장님들에게 또 그렇죠. 마인드셋, 브랜딩, 마케팅, 세일즈와 같은 일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객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파트너 회사, 파트너 청소 및 코칭 회사가 되는 게 저희 5년 후의 비전입니다. 그 꿈 이루어지실 것 같습니다. 요셉 꿈처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이 지금 혹시 힘든 시기에 계신다면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사장님들은 분명히 성장하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혼자 하시기 너무 어려우시다면 저희 조이씨 코칭 랩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간과 사람의 회복을 동시에 이루시는 이장혁 대표님을 모시고 대화 나눠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도전하고 변화하고 성취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